나이가 들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럽거나 혹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당연하게 꿈꾸던 것인데 나이를 먹고 나니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조차 숨기게 되더군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시선들이 두려웠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스스로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본능이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고 이웃 시선을 의식하고 심지어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제 때가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마치 오래된 물건처럼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란히 걷고 있는 노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걷고 가끔 서로를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장면이 제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솟구쳤고 동시에 그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져서 슬펐던 겁니다.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이유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자식들이 반대할 것이다, 상처를 또 받을까 두렵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들은 사실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아니라 거절당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스스로 만들어낸 벽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이고 그 숫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깊어진 눈빛, 담담한 여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상처를 이해하는 따뜻함. 이런 것들은 젊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매력입니다. 그 매력을 정작 당신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봅니다. 젊지 않다는 것을 결핍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젊지 않다는 것은 그냥 다른 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다시 빠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친척도 사회적 시선도 당신의 감정에 허락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에게 허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허락이 첫걸음입니다. 그 허락 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좋은 바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냐는 두려움. 이것이 많은 분들을 멈추게 합니다. 이해합니다. 살면서 충분히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안전 대신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상처 없이 사는 대신 설렘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용기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겠다고 기다리면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란 없고 완벽한 타이밍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타이밍입니다. 내일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에 쓰지 말고 용기 있는 한 걸음에 쓰시길 바랍니다. 마음 준비가 됐다면 다음은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오랫동안 혼자 살거나 혹은 역할에 묻혀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과 먼저 다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충분히 쌓이면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좋은 관계도 잘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그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사랑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은 생각보다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아온 분들은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취미가 뭐냐고 물었을 때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오래 생각해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자신과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탓을 먼저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상대방이 문제였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내가 관계에 가져갔던 것들,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기대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나는 내 역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인식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릅니다.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감정에 휩쓸려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감정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빠르게 흔들립니다. 감정과 이성이 함께 작동해야 하고 설렘과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니어의 사랑이 더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처음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알려고 하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탐색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적당한 속도가 중요합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과거를 다 알려고 하거나 미래를 약속받으려 하거나 경제적인 상황을 확인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몇 달이 지나도록 서로를 알아가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지내다 보면 관계가 발전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되 의도적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관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거나 표현했을 때 무시당한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입이 닫힙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다. 이 음식이 맛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편하다. 이런 소소한 표현들이 관계의 온도를 높입니다. 경청도 대화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느끼고 함부로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거나 비슷한 자신의 경험으로 대화를 가로채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독립성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가까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수록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젊을 때는 항상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표현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친구관계, 취미,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의 사랑처럼 매일 설레고 항상 완벽하고 절대 다투지 않는 관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마찰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실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관계가 실패하는 신호로 보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계속 접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억눌린 감정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변의 시선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반응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떡하나, 이기적인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다,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녀는 당신의 삶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이지만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자녀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소통의 방향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좋고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자녀들도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더 밝아지고 더 생기 있어지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도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피하거나 감추려 하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진지해졌을 때 서로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이 대화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주제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자체가 신뢰의 증거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랑과 현실적인 준비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준비한 사람이 더 안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이 뜸해지면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짓거나 약속을 한번 어기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랫동안 살면서 형성된 판단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때로는 빠른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 판단이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단정 짓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요즘 바빠요? 무슨 일 있어요? 이 한마디가 오해를 풀고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잠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가 풀린 다음에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는 그때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대화 방식입니다. 질투와 집착의 문제도 시니어 관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불안해지거나 연락이 늦으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안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착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충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가 더 오래 남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던 것들이 지금은 더 깊이 새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복의 힘도 함께 커져 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고 그 경험들이 내면의 단단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충분히 느끼십시오. 슬프면 슬퍼하고 억울하면 억울해 하십시오. 그 감정을 충분히 통과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과거의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그 분노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사람과 비교하는 함정에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나 오래 사귄 사람과 지금 만나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불공평한 조건에 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관계는 다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기준으로 삼으면 현재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시선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저녁형 인간일 수 있고, 한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다를 수도 있고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청결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차이를 발견했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조금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과 방식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갈등만 만들어내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치게 만듭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판단 대신 이해가 생깁니다. 타협이라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타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각자의 것을 조금씩 조정해서 둘 다 편안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매일 연락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매일 연락 대신 정해진 시간에 짧게 안부를 나누는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나의 필요와 상대방의 필요를 동시에 존중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건강 문제도 시니어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이 생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봐 숨기려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관계를 시작하기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숨기면 나중에 더 큰 신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건강 문제를 짐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사랑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외로움이 해소되는 순간 그 동력을 잃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가 싫어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구분이 관계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줍니다. 반대로 사랑인데 외로움이라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좋고 자꾸 생각나는데 스스로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그 감정을 단순한 외로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입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무시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주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할 때 어떤 느낌인지, 그 사람이 없을 때 무엇이 아쉬운지를 살펴보면 그 감정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만남의 방식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만남의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등산 모임, 봉사활동, 동창회, 종교 모임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성을 찾겠다는 목적을 앞세우기보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만남보다 공통된 무언가를 나누다가 시작된 관계가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갑니다. 온라인 만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시니어들에게 생소했던 방식이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만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지 말고 금전적인 요청을 하는 상대방은 어떤 이유로든 믿지 마십시오. 실제로 만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처음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지키면 온라인도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잘 보이려고 과장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척하거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꾸며낸 모습은 금방 느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되면 됩니다. 진실된 사람에게 진실된 사람이 끌립니다. 그 만남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소통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새로운 만남의 방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적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열지 말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릴 자격이 당신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은 어르신들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더 용감하게 살지 못한 것, 너무 많이 눈치를 본 것, 하고 싶은 것을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무언가를 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크고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했다가 잘 안 된 것보다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그 후회를 지금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진지하게 사랑을 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흐지부지 되는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만들어가는 관계를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려입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잠드는 것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랑은 삶의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이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이유, 나 자신을 더 잘 가꾸고 싶은 이유가 생깁니다. 그 이유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경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경험은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주는 따뜻함은 다른 무엇으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존중하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과 달랐거나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그 경험도 하나의 배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디서 내가 무너지는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실패한 관계는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을 더 잘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자주 들려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거리를 두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단단함이 있을 때 관계도 단단해집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그 마음에 솔직하게 행동하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서두르지 말고 자신을 충분히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타인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그 속도가 가장 올바른 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완성된 내가 완성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완성되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의 당신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금의 당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따뜻함이 결국 당신 곁에 따뜻한 사람을 불러옵니다.